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을 지켜줘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사는 이렇다 할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족들이 가해자인 명재와는 물론이고 폭력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학교장 그리고 대전시를 상대로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관련 기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환에 대한 법적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그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임을 좀 묻고자. 학교 안에서 발생한 초유의 살인 사건에 발생 초기부터 교육당국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교육청과 학교가 안일하게 대처한 인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넘어가겠지 그런 사고가 아직도 교육당국에 만연해 있지 않느냐는. 교육부 역시 복직 심의 절차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감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변호인단 선임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많이 1위를 하셨습니다.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강점과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또 탄핵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여러 부분에서 민주당이 많이 저를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김 전 장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은 네. 탄핵 반대 전력 때문에 네. 중도층 표심을 얻지 못해서 이재명 대선론을 꺾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경선 후보일 때와 예. 본선에 나갔을 때는 상당한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전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탄핵에 찬성하시던 분이나 반대하시던 분이나 다 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도 탄핵을 적극 찬성하고 또 네. 계엄을 내란이다까지 했지만 우리가 경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넉넉하게 모든 찬반 세력 다 합해서 또 중도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옛날에 아주 왼쪽에 있었습니다. 노동운동 하셨죠? 예. 예. 그런 사람도 다 포용을 하는 아주 넉넉하고 용광로 같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누구라도 최종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리두기라는 거는 뭐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보다는 지금 거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거리를 둔다 이런 게 아니라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뭐 인간관계야 그렇게 쉽게 잘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 3차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최종 후보 이제 두 분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네. 한 분은 당연히 이제 김 후보가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 네.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저는 잘 모시고 아주 페어플레이 경선을 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국가 위기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올라오는 게 좀 유리합니까? 뭐 저는 유불리도 또 어느 분이 오셔도 뭐다 환영합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선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경선을 아름답게 잘해서 마지막에 상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돼도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그건 또 당연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 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또 국민 승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띄우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 띄우기에 나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늘공이죠. 그야말로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아주 훌륭한 행정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난을 극복하는데 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망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국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심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다가 또 대통령 나오겠다고 이렇게 할 때 부담도 엄청 크기 때문에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쉽지 않은 결심을 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한덕수 탄핵론이 다시 거론되고 또 탄핵. 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도 없을 것이고 그것도 아주 짧은 몇 달 만에 뭐 또 이렇게 탄핵한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절대로 지금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께서 과거에 주미 대사도 하시고 또 무역협회장도 하시고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 보고 하지 마라. 당신은 하지 말고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그때 하자. 미국이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통상의 이 쓰나미, 또 관세 쓰나미, 이것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이거를 잘 해나가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상식적으로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뉴라이트 사관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김구 선생의 국적은 아주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강요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네. 근데 그 일본 국적을 거부하고 이 이름도 바꾸신 분이고 다른 많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그것이 뭐 본인이 뭐 중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활동하기 편리해서 그냥 중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것도 뚜렷한 뭐 증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셨는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은 뭐 아마 지금 세종 사무소는 지금 건설을 하도록 네. 되어 있고요. 국회도 전부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세종부는 옮기는데 우리 당의 지금 공약은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전부 다 옮기겠다. 여기까지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면은 뭐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또 각 정부 부처도 대통령도 모두 통합해서 한 곳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은 그런 방안은 충분하게 잘 해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노동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제도 대통령이 되시면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사고만 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에다 잡아놓고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외국 기업의 뭐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킴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다국적 기업이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 한국 가면은 기업인들을 감옥 갈 수 있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오는데 이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 된다.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노동 현장의 구석구석, 노동조합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도 잘 되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노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후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하셨는데 네. 또 막대한 재정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하철은 대도시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지하철이 안 다니는 중소도시나 지방에도 노인들이 교통 이동의 편의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일이고 그 점에서는 돈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해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AI다, 그 다음에 양자, 퀀텀이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가 이런 것들이 전통 제조업 부분과 결합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TJB 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멋진 경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오토바이는 몸이 노출된 채로 운전을 하고 또 행인들과 접촉도 잦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오가는 시민들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어 여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주로 10대들이 제멋에 겨워 많이들 타는데 요즘 들어 더욱 기승을 부려 골칩니다. 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번호판을 떼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이던 10대들이 단속되는가 하면 서산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10대들이 붙잡히는 등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범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역주행을 하며 골목길로 도주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경찰차가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고 나서야 도주극이 끝이 났습니다. 3km가량의 난폭 운전을 하던 청소년은 5분도 안 돼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서 16살 A군은 번호판도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주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수계 위반 행위로 인해서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은 몰랐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경찰이 뒤를 쫓지만 이들의 도주를 위한 난폭 운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서산시 성림동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폭주한 10대 4명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를 위한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뿐 아니라 도로비 흉기가 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본인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제대로 알려주고 사실 하지 않도록 한편 경찰은 최근 폭주 사이트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나 훔친 번호판 등이 유통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의 오토바이 거래 경로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오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 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봄이 채 오기도 전에 찾아온 한파와 우박, 그리고 30도를 웃도는 이상 기온까지 변덕스러운 날씨로 배농가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지역 배농가 10곳 가운데 9곳이 냉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금배 현상 등 과일값 고공행진이 우려됩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정을 마치고 샛노랗게 올라와야 할 배꽃의 암술이 새까맣게 타서 동그란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봄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날씨에 배꽃이 냉해를 입은 겁니다. 꽃이 이미 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왔는데 그때는 조금만 와도 암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암술에도 수정이 덜 됐어요. 지난 3월부터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로 꽃이 일찍 개화했지만 곧바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눈과 우박이 내리는 이상기후에 꽃들이 그만 져버려 수정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 이 배 줄기에는 20송이의 꽃이 피는데 냉해 피해를 입은 뒤로는 이렇게 한 송이만 제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냉해로 대전 유성 지역 배농가 70곳 가운데 9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현실적인 보상액이 낮아 농가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약 2,050건의 냉해 피해가 접수됐는데 이 중 배 관련 피해만 1,300건. 전국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저온 및 고온이 자주 발생하여 과수농가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 가격이 변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냉해로 배 생산량이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올해도 고기 한 입보다 비싼 이른바 금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노동단체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과 사용자단체의 임금체불 예방,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1,598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으로 연면적 13,0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공정설비 구축을 통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험 인증,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는 습성도 그 한 가지일 겁니다. 김한을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이 공분을 하며 재발 방지와 모든 관련된 기관과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선과 미국발 관세 전쟁에 묻혀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는 느낌입니다. 부모와 그 가족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사이 뭐 하나 제대로 된 후속 수사나 인사 조치가 있다거나 또 이를 둘러싼 단단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것만 확인하게 될까 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